외고 국제고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고 국제고는 우선 자기소개서 부분부터 작성할 때부터 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있어요. 당연히 주도성, 자기 주도성에 대한 어필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를 우선순위, 중요도보다 좀 더 우선순위로 두었어요. 자기 주도성을 어필했을 때 외고 국제고 학생들이 좀 어문학 계통의 학원에서 자기소개서 첨삭을 받을 때 자기가 어떤 어문학 공부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초점을 너무 많이 맞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학습 역량을 보여주고 내가 어떤 주도성을 가지고 있어요라는 걸 어필하기보다는 그냥 학업 방법, 그러니까 자신의 학습 방법이라고 하는 거를 자꾸 어필하는 것 같아요. 암기 단어법이라던가 노트 필기법이라던가 아니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과정이라던가 그나마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과정이나 여러 영상 매체를 통한 어문학 공부 방법 같은 경우에는 활동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시청한 게 뭐 영어 자막 없이 드라마를 보기, 테드 영상 시청 같은 경우는 활동으로서 가치가 좀 있는 편이지만 순수하게 어떤 단어의 뜻이 어떤 것이었는데 그런 게 어떤 식으로 변형됐는지를 확인하고 알 수 있었다 같은 것들은 과연 그게 주도성으로서 메리트가 어느 정도 있는가 라는 것에 약간의 의문점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더 우선시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활동이 있다면 내가 그 활동을 통해서 주도성을 어필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이 어문학과 설사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학생의 어떤 특정, 꿈과 끼를 보여줄 수 있는 활동으로서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자기소개서를 쓸 때 외고 같은 경우에는 학과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문학 계통성에 대해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일본어과를 쓰는데 중국어 공부를 한 내용을 쓰면 뭔가 이상하단 말이죠. 그럼 내가 왜 일본어과에 지원 원서를 냈는지에 대해서, 일본 문화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작성을 해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뭐 해외 문화에 관심 쪽은 주로 국제고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제고등학교 자체가 세계 시민 의식, 세계 시민의 육성,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능력, 혹은 문제를 인식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좀 키우기 위해서 이 학교에 들어간다는 목적을 가지려면 해외 문화에 대한, 해외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서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조사해 보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필요한 게 법조인 같은 거 꿈꿀 때 국제고 간다고 하면은 뭐 해외 법과 우리나라 법의 차이점이라던가 이런 대표적인 사례 공부 같은 것들을 하면 굉장히 훌륭한 연계성을 지니게 되겠죠. 자, 외고 국제고는 공통적으로 교육청 주관에서 내신이 영어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B가 있으면 일단 감점이 무조건 되는 거고요. 영어가 올해인 상황에서 경쟁률, 서류 경쟁률이 컷보다 높으면 이제 1.5배수를 기반으로 하고 경기외고나 동탄국제고는 2배수를 기반으로 하는데 1.5배수 기반이나 2배수 기반에서 지원자가 넘치게 되면 국어 사회 성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컷을 얘기할 때 주로 뭐 어떤 외고 무슨 학과는 3학년 2학기 국어 B가 컷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어는 올해인 걸 기준으로 국어가 3학년 2학기 B인 친구들은 탈락했고 3학년 1학기가 B인 친구들은 합격을 했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비유무는 학과별로 너무나도 상이합니다. 네, 지원 경쟁률 자체가 애초에 미달이었던 몇몇 학과들도 있고요. 경쟁률이 사실상 거의 넘치지 않아서 면접 영향치로 갈려버린 학과들도 있는 반면에 애초에 서류 경쟁률이 크게 상회해서 올해이가 컷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경쟁률을 보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고입 부분을 설명드릴 때 내실 있는 외고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외고에 대해서 혹은 국제고에 대해서 고려할 수 있는 것들은 입학 후 내신 관리 그리고 해외 대학으로의 진학 이 두 가지는 일단 고려를 좀 먼저 해놓고 출발하셔야 돼요. 만약 외고를 가는데 해외 대학으로의 진학을 생각하신다면은 사실 수원 성남보다는 경기 쪽을 좀 더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네. 근데 이제 수원 성남 외고에서는 실제로 해외 대학으로 진출하는 형태의 사례를 이제 좀 손에 꼽거든요. 근데 경기외고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런 시스템이 좀 구축이 되어 있죠. 애초에 국제고등학교를 가는 자체가 이걸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가는 거다라고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입학 후 내신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수학학원이다 보니까
입학 후에도 수학이 외고에 들어가서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건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입학 후 내신 관리가 결국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수시를 쓰기 위한 최소한의 컷 같은 것들이 중요한데, 입학 후 내신 관리했을 때, 좀 널널한 학교가 요즘 없어요. 어떤 외고든 간에. 기본적으로 내신 관리는 항상 좀 타이트하니까, 네, 요 부분에서는 어떤 학교를 가는 게 좀 좋을까, 요런 거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경기외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기외고가 작년에 경쟁률이 좀 괜찮았다가 굉장히 좀 다들 소폭 하락하고, 일본어학과가 올랐는데 올랐다고 말하기가 좀 민망한 편이죠. 왜냐하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미달이기 때문입니다. 네, 중국어과, 일본어과 둘 다 미달이었고요. 그리고 영어과가 1.13인데 이건 영어가 B가 있어도 합격을 할 수 있었던 형태의 경쟁률입니다. 영어가 하나 정도 B가 있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거였고요. 그럼 재작년의 경쟁률에서 왜 이렇게 경쟁률이 떨어진 거야? 라고 한다면, 외고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파이는 전체적으로 조금 줄어들었는데, 이 줄어든 파이를 이 근방 학생들 중에 수원, 성남, 경기 외고가 나누어 가지게 돼요. 동일한 성적 컷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외고를 가겠다는 학생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재작년에는 수원, 성남 외고가 면접을 보지 않아서 지원한 학생들 중에 동점자를 추첨을 통해서 선발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랬더니 경쟁률이 엄청나게 떨어졌죠. 그러니까 그 학교를 안 가려고 하는데 외고는 가고 싶어라고 하면 남아있는 선택지가 경기외고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올해는 수원, 성남 외고가 저희 면접 봅니다 라고 이렇게 정확히 공표하고 나니까 상대적으로 지원자가 파이가 나뉘어지면서 좀 많이 경쟁률이 낮아지는 효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성남외고를 보시면 이 성남외고의 경쟁률이 아까 말씀드린 경기외고의 경쟁률 다운율보다는 엄청나게 유의미하게 올라간 느낌은 아니에요. 영어과는 사실상 대동소이했고, 심지어 이 컷이 서류 경쟁률 컷에 해당하는 1.5보다 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서류를 쓰면 서류에서 광탈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국어든 영어든 뭐 B가 있더라도.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학과가 중국어학과인데, 중국어학과도 1.43 대 1, 요 정도 경쟁률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성남외고의 경쟁률이 유의미하게 오르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사실 그 경기외고 경쟁률 다운되는 거랑 비교해 봤을 때 그냥 외고권에 대한 전체 그 수요자가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느낌은 확실히 있어요. 이근방 학생들이 그나마 좀 외고를 가겠다고 계속 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유지가 되고 있는 편인 거고요. 중국어학과 경쟁률 요것도 실제로 인원으로 생각해 보면은 한 8명 정도 더 쓴 정도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네, 요런 경쟁률이 유지가 됐다. 그럼 당연히 성남외고랑 경기외고의 경쟁률이 이런 변화율을 보인다면 이것을 같이 캐파를 나눠 먹고 있는 수원외고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의 상승폭이 상당히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수원, 성남, 경기외고를 쓰려는 학생들, 심지어 동탄국제고를 쓰려는 학생들까지 일부 포함해서 수원, 성남, 경기외고를 쓰려는 학생들이 그냥 공통 분모에서 이들이 선택하는 경우 안에서 경쟁률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영어과 경쟁률 상승, 러시아과 경쟁률 상승인데, 이 경쟁률 상승폭이 지금 프랑스어과 경쟁률 상승폭이 너무 커서 상대적으로 적어 보입니다. 네, 지금 이게 상승폭을 보시면 아까 중국어학과 상승한 것만큼 영어과가 상승해 있고요. 러시아어학과 미달이었는데 1.6으로 상승. 일본어학과는 1명 정도 더 지원한 상태였는데 1.6으로 상승. 프랑스어학과가 경쟁률이 2배 뛰었죠. 특수어학과인, 저는 특수어학과라고 부릅니다. 프랑스어학과, 러시아어학과, 독일어과, 스페인어학과 이런 학과들은 항상 매년마다 호불호가 갈려요. 그러니까 여기 러시아어학과나 프랑스어학과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좀 한 절반 정도는 어차피 들어가서 영어는 다 해야 되고 제2외국어 내신을 그냥 다 제로 베이스인 친구들과 경쟁하는 게 낫지 않은가. 왜냐면 중국어나 일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원어민만큼 하는 친구들이나 취미로 그런 걸 배우고 있는 친구들이 꽤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몰리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그렇게 가면은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애초에 기피하는 경향이 있거나 이렇게 이제 호불호가 갈리는 형태의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거는 결국 일어학과랑 중국어학과를 봤을 때가 0, 1, 중을 보았을 때가 가장 객관적인 형태의 경쟁률 지표를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학과, 프랑스학과, 독어과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큰 폭으로 높낮이가 될 수 있는 반면에 영어, 일본어, 중국어학과는 세 개의 학교에 모두 다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경쟁률의 표준이 사실 그 학교의 경쟁률 표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시면 1.6에서 1.5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죠. 네, 수원외고 성어류 컷에 오버되는 사이즈도 지금 보이는 거예요. 1.5배수.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영어, 올해이 외에도 국어에서 혹은 역사에서 사회에서 B가 있는 친구들이 탈락한 경우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올해 경쟁률은 어떨까요? 수원, 성남, 경기외고. 경기외고의 경쟁률이 큰 폭으로 오르기에는 앞으로도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경기외고가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어요. 이게 저희 사교육 관계자들이랑 같이 좀 모셔놓고 저희 경기외고에 대한 소개도 좀 듣고 논의도 좀 하고 이랬었는데 경기외고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이미지, 입학 후에 너무 힘들다는 점, 그리고 이제 사립이다 보니까 학비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이미지로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수요자이신 학부모님들한테. 그래서 들어가서 너무 빡세고 실제로 해외 대학을 가고자 하는 어떤 니즈가 있는 학부모님들은 국제고랑 또 파이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쟁률이 많이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걸 노리고 B가 있는 친구들이 경기외고를 지원해보는 전략도 유의미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수원 성남외고는 이제 서로 면접을 본다는 전제하에서 계속 이렇게 갈릴 거예요.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선택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성남 지역이 이제 경쟁률이 조금씩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여기가 먼저 성남 지역이 먼저 제가 걱정하고 있는 외고에 대한 문제점을 선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차츰차츰 수원외고도 경쟁률이 조금씩 안정화되거나 조금씩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올해 경쟁률은 그 학령 인구의 증가 폭을 생각했을 때 경쟁률이 유지 또는 소폭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상충된다고 하면 외고에 대한 선호도의 다운과 학령 인구의 증가가 상충된다고 하면 올해 경쟁률이 아마 유지가 되겠죠. 네, 동탄국제고입니다. 여전히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학교죠. 그래서 경쟁률이 보시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고 코로나 때도 면접을 다 봤고요. 요번에도 면접 시행 방침이나 이런 것들이 확고하게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 경쟁률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의미한 경쟁률의 변화를 살펴보긴 어렵고 시스템적으로도 완전히 동일해서 크게 말씀드릴 거는 딱히 있는 편은 아니에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국제고를 지원한다는 것에서 내가 정시 준비를 학교에서 도움을 받아야지라는 생각은 조금 어렵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만약에 국제고 가서 정시 준비를 한다 그러면 학교의 도움이 아니라 그냥 따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내신을 이렇게 좀 여기서 이렇게 받고 정시 준비는 따로 준비해서 사실 가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외국국제고의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지원 동기, 아까 얘기했던 어문학계통에 대한 연계성 부분에서 해외 문화의 관심에 대한 이해나 어문학에 대한 어떤 그 계통성 이런 것들은 입학하려는 학과를 명시하거나 왜 들어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미 그 레벨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국제고에 들어가고 싶은 이유가 뭐니? 라고 했을 때 국제고의 목표라던가 국제고가 설립된 이유 자체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 학교가 좋아 보이니까 이제 쓰게 되면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여기가 분명 Y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학생들은 굉장히 How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작성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들어오고 싶니를 물어봤더니 들어가서 무엇을 할 수 있으니까요 라는 식으로 답변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학교에서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도 답변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만 조금 더 그 학교의 건학 이념이나 교육 목표, 인재상에 초점을 맞춰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주도학습 부분 중요하다 그랬죠. 제가 어문학 공부 방법 등은 2순위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전 2순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학습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다면 그걸 먼저 쓰고 도저히 추가적인 부분의 내용이 무언가 더 들어가기가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자신의 학습 방법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볼 수 있는 기회는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1순위라고 한다면 2순위가 어문학 공부 방법이라면 주도성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이 1순위가 되어야 된다. 이 주도성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은 뭐 동아리 활동도 있을 수 있고 자기가 신문기사 스크랩이나 아니면 설문조사 같은 걸 해본 경험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해외 문화와 우리나라 문화의 차이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탐구해본 경험 같은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자기소개서를 좀 보면요. 그러니까 낙태 허용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한 토론을 한 걸 이제 어필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낙태 허용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여성들의 현실이나 여성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의견의 제시랑 개인의 권리에 대한 생각들을 이런 토론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토론을 통해서 이런 과정으로서의 사고가 고정될 수 있는, 편향된 사고가 고정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배우게 된 내용들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또 기를 수 있었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통해 토론이라는 활동을 토대로 내가 이러한 것들을 배울 수 있었고 어떤 내용이 주고 왔다 갔다 했고 내가 어떤 식으로 조사하려고 했는지를 어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조군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일부 발췌라서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인데, 그러니까 선생님과 여러 자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물론 뭐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주도성, 자기 스스로 자기 주도성을 어필하려는 성향. 네, 이 학습명 이거를 작성하는 그 입시의 명 자체가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공부해본 경험에 선생님의 도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갔을 때 메리트가 저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쁘다는 뜻을 나타내는 busy 대신에 네. 이런 표현들을 배우게 되어서 다른 언어들의 매력에 점점 빠지게 되었다. 이제 배운 내용은 이런데 굳이 이제 이 단어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내가 이런 식으로 어문학 공부를 했어요 라는 느낌이 앞서 보여줬던 어떤 토론이나 이런 것들보다 메리트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뭐 이제 비슷한 것들입니다. 보시면 이런 스크립트를 봤을 때 이런 단어들을 스스로 정리했어요. 이게 스스로 정리한 부분이니까 주도성인 부분인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해가지고 이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단어들을 나열하고 이게 내가 이런 단어를 이렇게 공부했어요. 이런 어필을 이제 외고 이제 자신이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 같은 거를 이제 원어민처럼 하는 선생님들이 검토하는 서류에 넣어야 한다는 거죠. 즐겁고 매력이 있을까라는 것이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좀 약간 지양해야 된다라고 봐요. 좀 약간 2순위로 두고 정말 쓸 게 없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더라도 자기가 다양한 활동을 쓸 수 있다고 하면 이런 건 나중으로 미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경기외고부터 면접 방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경기외고 네, 5문항 5분인데 구상 시간이 없어요. 경기외고가 공통질문이 좀 되게 어려운 편이었는데 간결하고 임팩트 있는 어려운 면접 질문이 삭제됐습니다. 그러니까 면접에 대한 어떤 그 압박 같은 거를 좀 줄여주겠다는 취지이기도 했어요. 경쟁률을 좀 확보를 좀 하고자 했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비대면으로 면접을 시행했는데 비대면 구두 면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지를 안 줬어요. 말로 물어보는 형태였어요. 실시간으로. 그러다 보니까 증문즉답의 형태가 되다 보니 질문지가 안 주어진다는 건 면접 질문이 쉽다는 겁니다. 면접 질문을 어렵게 만들 수가 없어요. 구두 질문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말로 길게 물어보면 못 알아듣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문장 구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래서 문제 질문이 굉장히 간결하고 짤막짤막하고 임팩트 있는 형태로 답변해야 되는 형태가 구성되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면접 난이도가 엄청나게 하락했습니다. 면접 난이도 하락.
네, 과거에는 이제 경기외고 공통질문이 상당히 좀 임팩트 있고 어려운 축에 속했던 이런 질문들이 많았는데 뭐 예를 들어 당장 생각만 하더라도 이제 재작년에 버드러트 러셀의 이제 자신의 열정에 대해서 열정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한 제시문이 엄청나게 길게 이렇게 나와 있고 지원자에 대해서 자신이 생각했을 때 열정, 사랑 이러한 것들이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나왔었단 말이죠. 어려웠어요. 근데 이게 공통질문 삭제되고 심지어 그 개별 질문도 깊이 있게 물어보기보단 즉문즉답 형태로 물어볼 수 있는 형태다 보니까 약간 순발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그냥 솔직하게 답변하면 되는, 솔직하게 답변해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됐죠. 그래서 깊이가 떨어지게 되면 모든 면접이 공통적인데 깊이가 떨어지게 되면 태도, 발성, 뭐 이런 표정,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긍정적 태도, 일종의 아우라라고 표현하죠. 그러한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근데 애초에 지금 표정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때문에 잘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럼 이제 결국 반듯한 태도, 발성 부분인데 태도 부분도 지금 어차피 앞에서 모니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허리가 이렇게 좀 숙여지는지 이게 제대로 꼿꼿이 세우고 하고 있는지도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목소리, 이제 톤이죠, 톤. 네, 목소리의 톤, 유창성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올해 면접은 어떤 식으로 시행될지는 8월이 되어야지 알겠습니다만 이 면접 방식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요. 면접 준비 자체를 좀 늦게 시작해도 괜찮아요. 이거를 그냥 보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 말할 것인가에 대한 컨셉을 정확히 잡아서 그거에 대해서 자신이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통화된 질문들. 왜 들어오고 싶어요? 들어와서 뭐 할 거예요? 자신의 꿈에 필요한 역량이나 자질은 뭐라고 생각해요? 중학교 때 어떤 노력해 보았어요? 뭐 이런 것들을 꾸준히 연습시키기만 하면 되는 형태가 됩니다. 이 공통질문 삭제 하나로 면접 난이도가 진짜 엄청나게 낮아졌습니다. 성남외고 볼게요. 이제 재작년에는 면접을 안 봤죠. 추첨제도였는데 이제 올해 면접이 부활을 했고요. 대신에 공통질문을 삭제했습니다. 이게 그냥 방역수칙 때문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뒤에 소개시켜드릴 수원외고 같은 경우에 공통질문을 시행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이것도 이제 결국 뭐냐면 난이도가 굉장히 낮아졌죠. 난이도가 낮아졌고 구상시간 3분을 줘요. 아니 공통질문이 없는데 구상시간을 주네. 발표 시간 4분이고요. 이게 뭐냐면 얘네들이 비대면 녹화 면접을 하니까 어떤 식으로 말할지 구상해가지고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하고 녹화 버튼 끄고 나오면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면접을 했죠. 그래서 방이 있으면 그 전 방에서 구상을 해가지고 여기서 구상을 합니다. 면접지 질문지를 받아가서 구상을 하고 방으로 갈 때 그 구상한 질문지를 이렇게 들고 가서 그걸 보면서 이렇게 하나씩 얘기하면 되는 형태가 되죠. 질문의 난이도도 썩 높진 않았습니다. 개별 질문 부분이. 그냥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학교입니다. 여전히 이 면접 방식을 올해에도 고수할 것인가는 저는 의아함이 있습니다. 공통질문을 삭제했을 때 과연 변별력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뽑으려고 했을까? 이게 저는 되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혹시 경쟁률이 좀 많이 확보되어 있으면 공통질문을 시행을 하려고 했을까? 네, 이런 부분도 저는 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마 제가 입학사정관이었다면 경쟁률이 좀 충분히 확보되었다면 공통질문을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수원외고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좀 약간의 신빙성을 갖는 게 수원외고는 공통질문이 유지가 됐거든요. 물론 이제 공통질문을 하겠다라고 면접 방식이 이렇게 이제 후에 뜬 거지만 구상 시간이 있고 발표 시간이 있는데 이거 안 바뀌었어요. 네, 이 부분이 재작년에 그 한번 캔슬되고 3년 전에 봤던 거랑 안 바뀌었습니다. 공통질문이 있고 여전히 공통질문 제시문은 꽤 긴 편이었고요. 공통질문이 2개인데 이게 공통질문이 2개인데 이 공통질문 2개가 하나는 제시문이 이렇게 있고 글이 이렇게 있고 의견을 묻는 문제 요거 하나 주고 공통질문 하나는 안 물어봅니다. 처음에 공개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안 적혀 있어요.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 하나 하고 개별 질문 2개를 하고 그러고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이제 인성 영역 질문을 말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인성여의 공통질문은 즉석해서 모든 학생에게 똑같이 주는 질문이지만 학생 입장에선 즉석해서 받아들여져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미리 이런 걸 이렇게 답변해야지라는 계획이 아니라 정말 이제 미리 준비를 안 했으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생각이 그냥 튀어나와 버릴 수도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친구들과의 갈등이죠. 기숙사 생활이나 이런 갈등 관계에서 어떻게 할 거야? 그랬을 때 일단 친구가 양보해 줄 수 있는 선이 얼마까지인지 먼저 얘기해 보고 뭐 그러고 어쩌고 저쩌고 횡설수설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어떤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답변해야지라는 가이드를 잡아 놓아야 해요. 자, 동탄국제고입니다. 동탄국제고는 이제 올해도 면접을 봤고 구상시간 5분에 발표시간 5분 이렇게 시행되었습니다. 크게 차이점이 있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공통질문에서 구상시간을 사실 거의 다 쓰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았고요. 이제 동탄국제고의 면접 시행이 그 전 연도에도 면접이 없다가 다시 부활한 게 아니라서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네, 뭐 비대면 방문 면접을 이제 시행을 했던 상황이고요. 면접자들의 이야기로 들었을 때는 개별 질문 부분에 대한 난이도는 좀 낮아졌고 공통 질문은 유지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종합해 보자면요. 그 외고국제고의 지금 입시 방향이 좀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요자랑 파이가 줄어드니까 경쟁률 확보를 위해서 조금 더 난이도를 좀 낮추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원을 하고자 하고 희망하시는 분들은 필요한 면접에 대해서 면접 방식이 정해지는 시점부터 연습을 좀 꾸준하게 하시는 거, 요 정도면 충분하다고 봐요. 그래서 외고국제고 희망하시는 분은 사실 미리부터 공통질문이 이미 있다라고 판단되어져 있는 수원외고 같은 경우면 좀 미리부터 시작하시더라도 올해 공통질문이 좀 많이 없었는데 라고 보이는 이제 성남외고나 경기외고 지원은 조금 천천히 진행하셔도 7월 이후에 진행하셔도 저는 무난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8월 말경에 오픈되었는데 공통질문이 계속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시행 방식이 결정된다고 하면 공통질문은 좀 미리부터 준비해 놓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시문이 길면 짧은 시간 안에 이 제시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요약 정리해서 자신의 의견을 녹여내는데 구상 시간이 4분 5분밖에 안 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요구하고 공통질문들, 과거의 기출문제들을 다루어 볼 수 있는 이런 프린트를 저희가 또 따로 제작을 해놓고 있으니까 만약에 또 지원하시려고 한다면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